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이 되는 뉴스를 전하는 스마트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해온 수많은 경제 뉴스 중에서도 손꼽히는 폭발적인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급 뉴스들입니다. 첫 번째 충격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24만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112만 원까지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증권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칩 가격이 금값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이른바 칩플레이션과 렌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긴급 속보입니다. 천스닥이 열린 바로 그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 코스닥 ETF를 무려 6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000피를 놓친 개미들이 이번에는 코스닥 2배, 레버리지 ETF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급 뉴스입니다. 한화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절충교역 빅딜을 추진하고 있고 한화는 캐나다 철강, AI, 우주기업들과 이딴 MOU를 체결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메인 뉴스입니다. 증권가가 지금 완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24만 원, SK하이닉스 112만 원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대략 15만 원대, SK하이닉스가 78만 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가가 나왔다는 건 엄청난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칩플레이션입니다. 칩플레이션이라는 말, 반도체 칩을 뜻하는 칩과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인데 반도체 가격이 마치 물가처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금값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그 금값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램테크입니다. 램은 메모리를 뜻하고 테크는 기술주를 뜻하는데 과거 빅테크가 IT 대장주들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램테크가 반도체 기업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투자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AI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글로벌 AI 서버 시장 규모가 2025년 대비 2026년에 약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기존 서버 대비 8배에서 10배 많거든요. 서버 대수도 늘어나고 서버당 메모리 용량도 늘어나니까 전체 메모리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구체적인 목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24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이는 HBM4 공급 본격화와 파운드리 사업 턴어라운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의 HBM4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극적입니다. 112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HBM3와 차세대 제품들의 공급 물량이 2027년까지 이미 다 팔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직접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조정이 올 때마다 나눠서 사는 방식이죠.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반도체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담고 있는 ETF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분산 효과를 누리면서도 섹터 전체의 상승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 과잉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4만 원, 112만 원이라는 목표가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긴급 뉴스입니다. 천스닥이 열린 바로 그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 코스닥 ETF를 6천억 원어치나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단일 ETF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6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웬만한 중견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하루 만에 단 하나의 ETF로 몰려들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스닥 2배 레버리지 ETF로도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거든요. 5,000피를 놓친 개미들이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른바 천스닥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3000을 넘었을 때 3000피라고 불렀던 것처럼 코스닥도 드디어 네 자릿수 시대에 진입한 거죠.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추격 심리와 보복 매수입니다. 코스피가 5000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이제 너무 올랐는데 사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사이에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률이 낮았거든요. 그러다가 코스닥이 1000을 뚫으면서 이제 코스닥 차례구나 하는 심리가 확산된 겁니다. 여기서 ETF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건 어렵잖아요. 특히 코스닥은 종목 수도 많고 변동성도 크고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종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ETF는 다르죠. 코스닥 대표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ETF도 같이 오릅니다. 종목 선택에 고민 없이 시장 전체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특히 삼성자산운용의 코스닥 150 ETF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상품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차전지, AI,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베팅하는 효과가 있죠.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2배 레버리지 ETF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코스닥이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 오르는 구조죠. 물론 반대로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지니까 리스크도 2배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ETF 투자, 특히 레버리지 ETF 투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목적의 상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변동성이 클 때는 손실도 크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이 5%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는 10% 떨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셔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코스닥 2배 ETF는 전체 투자금의 일부만 배분하세요. 전 재산을 레버리지 ETF에 넣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시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6천억이 몰렸다고 다들 산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세 번째 특급 뉴스입니다. 한화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절충교역 빅딜을 추진하고 있고 한화는 캐나다 철강, AI, 우주기업들과 이딴 MOU를 체결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60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입니다. 한 건의 수출 계약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라는 겁니다. 이게 성사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됩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2척을 도입할 계획인데 이 사업 규모가 약 6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하나오션이 뛰어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회사인데 하나그룹이 인수한 후 잠수함 건조 능력을 대폭 강화했거든요. 이미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한 실적도 있고 기술력에서는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캐나다 프로젝트는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절충교역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상대국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상대국의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대국에 투자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한화가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 캐나다의 철강, AI, 우주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화가 캐나다 주요 기업들과 MOU를 여러 건 체결했어요. 철강 분야에서는 캐나다산 고급 철강제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캐나다의 AI 스타트업들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주 분야에서는 캐나다의 위성기술 기업들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관 협력입니다. 한화 혼자서는 이런 대규모 절충 교역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위사업청이 모두 참여해서 캐나다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당연히 하나오션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있어요.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나오션 주식을 사는 건 다소 투기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계약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첫째, 한국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잠수함까지 수출 가능성이 열렸어요. 둘째, 방산 수출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 패키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충 교역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하나오션 외에도 관련 생태계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방산 전자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한화그룹 계열사들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오늘 3가지 핵폭탄금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24만원, SK하이닉스 112만원 전망입니다. AI 치플레이션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자체보다는 업황 개선이라는 큰 그림을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스닥 돌파 당일 코스닥 ETF 6천억 순매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지만 레버리지 ETF의 특성과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입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관련 생태계 기업들을 주목하시되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큰 수익의 기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큰 리스크도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2050 투자자 여러분, 정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뉴스들을 참고하시되 최종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돈 되는 뉴스가 터질지 모릅니다. 저희 스마트 경제 브리핑이 매일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스마트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